현재 대학생한테 네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 용돈 줄게 이렇게 했다면 현재 대학생이니까 바로 용돈 줄 권리무가 발생했다. 근데 졸업하면 조건 성취했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줘도 된다 했고, 이러면 이제 법률행위 파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가시면 14문제 나오죠. 이 물권에서 물권이 뭡니까 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물권은 물건이니까 사람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다.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지배한다, 청구한다. 근데 이런 거 다 잊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물권은 대세권, 채권은 대인권. 대세권이란 말은 자기랑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한테도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대인권, 채권은 자기랑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가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민법상 물권은 딱 8가지밖에 없죠. 자, 백그라운드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게 뭐? 본권. 본권의 반대말은 뭐? 점유권. 백그라운드에 정당한 권리가 있든 없든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인정된 권리. 뭐다? 점유권.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은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 본권은 다시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인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뭐? 제한 물권. 그다음에 제한 물권은 다시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게 용익 물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담보 물권. 그래서 유지권, 질권, 저당권. 근데 질권은 전당포 사장님 권리죠. 이건 시험 범위도 아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7가지 물권을 공부하는데, 근데 이 물권, 세상 모든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물권도 누가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침해하면 침해하지 마라고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 줄여서 물청. 그래서 물청은 3가지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여러분, 소유권을 침해하면 이 3가지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물권적 청구니까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침해해도 점유권에 기해서 이 3가지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안 되는 물권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원칙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물권과 물권이 부딪혔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면 쉽게 뭐? 날짜 빠른 거.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이기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물권과 채권이 부딪혔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긴다? 물권. 이때는 원칙 날짜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예외도 있는데 날짜 안 따지고 물권이 이기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여러분이 약간 좀 놀랬던 게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는 그 부동산, 그 동산이 누구 건지 어떤 제한 물건이 있는지 알려달라. 이게 공시죠. 부동산은 뭘로? 등기. 동산은 인도, 점유. 이걸로 공시합니다. 그 다음, 그럼 나는 등기를 믿었습니다. 나는 인도, 점유를 믿었습니다. 믿은 저는 보여주겠죠. 이게 뭐? 공신의 원칙.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사람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앞사람한테 권리가 없으면 뒷사람은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비통착사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앞사람이 권리가 없더라도 뒷사람이 권리 취득하는 거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항상 자기가 가진 만큼만 권리를 넘겨주는 게 원칙이니까 앞사람 권리가 없으면 뒷사람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도 딱 이 2가지죠. 네, 법률 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을 득실 변경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다만 법률 규정은 등기 필요 없죠. 근데 팔 때는 뭐하고 팔아라? 등기하고 팔아라. 그렇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등기 청구는 그냥 건너뛰었고, 그 다음 공부했던 게 등기. 등기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여러분 공시법 공부하시죠? 공시법 공부하시면 등기는 5가지 효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그런 거 다 안 나고 딱 하나. 등기는 무슨 력?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추정력은 본등기만 있는 거죠. 가등기는 이런 추정력도 없다. 그래서 정리했고, 마지막이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에서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있죠. 뭐 목적물 멸실, 그다음에 뭐 소멸시효, 그다음에 강제수용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 하나뿐이다? 혼동. 혼동은 뭐만 기억하신다? 꼬리. 그래서 큰 권리야 작은 권리가 한 사람한테 넘어오면 필요 없는 작은 권리가 날아가는 거죠. 이게 혼동인데 뒤에 꼬리가 붙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권 파트로 넘어와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 인정,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점유권 부정이죠. 근데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두 가지, 점유 보조자하고 뭐 간접 점유. 2월 달까지는 점유 보조자 뭘로 바꾸신다? 편의점 알바. 그러면 알바가 물건을 사실상 가지고 있고 그걸 지시한 사람은 사장인데 우리 법은 알바를 점유자로 본다. 사장만 점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알바, 편의점 알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그럼 당연히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물청도 없고 물청의 상대방도 안 된다. 다만 사장을 위해서 자력 구제권만큼은 인정한다. 정반대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갑의 물건을 을이 빌려갔다. 그럼 빌려간 사람은 직접 점유죠. 빌려준 쪽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럼 얘도 점유가 인정되니까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에 의한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물청의 상대방도 되는데 다만 직접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력 구제권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반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봤던 게 점유의 태양. 태양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 모습. 그러면 점유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 자주점유하고 뭐? 타주점유. 이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써야지. 무슨 점유? 자주점유. 타인이 주인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지 뭐? 타주점유. 근데 자준지 타준지는 그 사람의 내심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O다 X다. X. 그 사람이 가진 권한을 일부가 제3자에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돈 주고 물건 산 매수인, 남의 물건 훔친 도둑놈, 얘네들은 무슨 점유? 자주점유. 남한테 물건을 빌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에 이런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즉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거니까 앞으로 소유의 의사 나오면 뭘로 바꾸시고? 자주점유. 자주점유 나오면 뭘로 바꾸신다? 소유의 의사. 마음대로 바꿔서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갑의 컴퓨터를 을이 훔쳤다. 그래서 을이 안방에 가지고 있다. 근데 갑이 내 컴퓨터 돌려달라 소송했는데 도둑놈이 법정에서 판사님 이 컴퓨터 제 겁니다 하면 일단 도둑놈한테 소유권 있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 다음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내용은 하나도 안 봤죠. 다만 회복자가 99.9% 보다 소유자,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물청은 정리했고 소유권 파트 가시면 제일 처음 했던 게 상린관계죠. 상린관계. 서로상 인접할 인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끼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게 뭐? 상린관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의토지 동행권. 그림 그렸었죠. 쉽게 말하면 맹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권력. 그 그림은 조금 있다가 지역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취득시효. 책에는 취득시효만 나왔는데 제가 두 개를 비교했죠. 소멸시효하고 뭐? 취득시효. 시효는 뭐다? 시간의 효과. 그러면 소멸시효가 뭡니까? 시간의 효과에 따라서 법이 일정한 권리를 뺏어가 버리는 거. 이게 뭐다? 소멸시효. 그래서 권리가 있다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정반대가 뭐다? 취득시효. 일정한 시간의 효과에 따라서 법이 권리를 주는 거. 명심하실 거. 남의 땅을 무단으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공하게 농사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땅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주다 타주다? 타주입니다. 그래서 200년 농사지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뺏는 제도가 아니고 한 마을 전체가 철거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인데 증거가 없을 때 대신 주장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부합은 뭐 증축, 뭐 폭탄주로 설명드렸죠. 간단히 넘어가시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실 게 공동 소유. 172페이지 제6절 공동 소유 나왔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다. 그게 뭐다? 공동 소유죠.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동 소유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놨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다 두 가지만 있는데 우리나라만 공동 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법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암기할 사항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근데 저기 나눈 기준이 뭡니까 하면 책에 없는데 나중에 봐도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준이 단체적 결합성이 있냐 없냐, 있으면 강하냐 약하냐, 뭐 이런 거라든지 공동의 사업 목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95% 공유 파트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합유나 총유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공유가 뭡니까 하면, 자 여기 보십니다. 평창 쪽에 올림픽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랐죠.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앞으로도 올림픽이 끝나도 땅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믿고 평창에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10억이에요. 10억인데 갑이 자기가 혼자 가진 돈 가지고는 이 땅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을병한테 이렇게 꼬셔가지고 지가 6억, 을이 3억, 병이 1억 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서로 내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이 갑을병은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땅을 산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럼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 거지 이 땅 가지고 같이 사업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의 사업 목적이 없죠. 갑을병은 서로 모를 수도 있다 없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 A가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6억 3억 1억 받아 가지고 땅 사서 등기를 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공동의 사업 목적이 전혀 없죠. 없이 그냥 같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자? 공유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공동의 사업 목적 없이 그냥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공유 이렇게 부르자고 법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여기 172페이지 공유 나와 있죠. 그 포인트가 이 공유 땡땡 하시고 공동의 사업 목적 O다 X다 X 이게 없습니다. 공동의 사업 목적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가 뭡니까 하면 책대로 하면 합유는 조합이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합유입니다. 조합. 근데 여러분이 이 이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조합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여러분? 농협, 수협, 축협 다 조합이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다 조합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민법상 조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고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뭐가 있는데요? 대표가 그러면 여러분 놀랄 텐데 동업이나 계를 말합니다. 이 계가 뭐 친목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친목계도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바닷가 출신들이 잘하는데 바닷가 출신들은 어렸을 때 보고 잘하는데 어촌계가 있어요. 어촌계가 있으면 그 바다를 같이 어장을 같이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거, 이런 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과정 여러분, 평창 쪽에 올림픽 끝나고 땅값이 떨어질 거라면 있는 ABC는 야 우리 평창 쪽에다 땅 사가지고 여기서 과수원하자 목장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ABC가 서로 과수원과 목장을 같이 할 목적으로 1억씩 내가지고 땅 샀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수원 목장 공동의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동업하는 거죠.
동업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논리가니까 암기상입니다. 동업하기 위해서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이 동업자들이 그 물건을 뭐 하고 있다? 합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주 지방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동법률사무소가 변호사들이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건물 1층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법적으로 그 변호사들이 그 건물 1층을 뭐 하고 있는 거다? 합유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표현합니다. 건물을 합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총유는 뭡니까? 제일 안 나오는데 개념은 제일 많이 설명이 됩니다. 총유는 뭐냐면 책을 보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총유다 그럽니다.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면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을 줄이면 한 글자 줄인 건데 비법인 사단.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엄청 쪼는데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권리 능력이 뭐죠? 물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첫날 우리가 봤던 건데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자, 118페이지 가시면 책 118페이지 118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용어 정리라고 돼 있죠. 영어 정리 있죠. 거기 1번이 권리 능력이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근데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건 뭔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다? 권리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자, 법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사람. 여러분과 저는 뭐? 자연인. 그럼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뭔가 주인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법인. 삼성전자로 설명드렸죠. 삼성전자 땅은 이건시 땅이다. 삼성전자 땅이다.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는 생명체가 아니죠. 근데 땅 주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삼성전자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땅 주인 될 수 있으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사람들 주주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단법인이 불러요. 사람의 집단의 법이 인격을 인정합니다. 사단법인. 그럼 문제는 사단법인이 되려면 설립 등기해야 되거든요. 설립 등기. 그럼 설립 등기하면 이제 법이 너도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람의 집단이니까 뭐죠? 사단. 근데 이건 등기해야만 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등기하면 국가에서 간섭하거든요. 설립 등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등기 안 했다. 그러면 등기에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사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 다음에 등기에만 법인이죠. 등기 안 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은 뭐? 비법인 사단. 얘는 뭐가 있습니까? 간단해요. 정중,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이 비법인 사단입니다. 여러분 김씨문중, 이씨문중, 문중 있죠? 문중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문중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문중 등기 안 하니까 이거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 서울에서 교회 큰 거는 막 교인들이 10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 교회 설립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총유. 그럼 다 보십니다. 정중 재산이 있다. 이걸 법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정중 재산은 누구 거죠? 정중께 아니고 정중 재산은 정중 구성원 전부가 그 물건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총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법적으로. 교회 건물 있고 부동산 있죠? 그건 누구 거죠? 담임 목사 거다. 오다 X다. X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 교인들이 교회의 재산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총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총유하고 있다. 다시요. 세 가지. 자, 여러 사람이 공동의 사업 목적 없이 그냥 같이 물건을 가지고만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공유. 두 번째, 조합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민법은 뭐라 부른다? 합유. 네, 조합이라는 명칭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민법상 조합은 뭘 말합니까? 하면 그냥 한 가지, 동업. 동업하기 위해서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합유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정중이나 교회가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중 구성원, 교인 전부가 그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총유. 근데 정중이나 교회가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의 집단. 그래서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개념 정리가 없는데 제가 거기다가 공동의 사업 목적 X 해놨죠. 그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하고 총유. 174페이지 03 합의 있죠. 합의의 271조 법조문 아래 합의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조합으로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거기 조합체 있죠. 조합체 동그라미 하시고 뭐하고 뭐 쓰면 된다. 동업하고 개. 동업개.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그 페이지 마지막 줄 총의 마지막 줄 가시면 하나의 물건을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으로서 소유하는 형태. 여러분 이건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 말로 쓰기도 하고 이 말로 쓰기도 하고 이 말로 쓰기도 합니다. 지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다른 말로 비법인 사단. 대표는 누구하고 누구? 정중과 교회. 정중과 교회.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면 지금 기본 개념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결국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낸다? 공유. 이건 거의 안 내니까 공유 파트만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개념만. 자, 이렇게 하면 소유권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용익물권. 용익물권 세 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있는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앞에 제일 앞에 지자가 붙었죠. 그게 땅지자 여러분. 그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어디에다 설정하는 거다? 땅에다가. 근데 전세권은 땅지자가 없죠. 그럼 전세권은 토지에다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다도 설정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지상권이라는 거 잘 안 들어보셨죠? 지상권 잘 안 들어보실 텐데 여러분 주위에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땅 사용권을 인정 안 해도 토지 남의 땅 전세로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차권으로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인정 안 해도 땅을 빌릴 수 있는데 왜 따로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하냐 이겁니다. 자, 우리 갑의 땅을 토지를 전세권으로 빌렸다. 전세권으로 빌려가지고 여기다 우리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림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은 채권, 물권. 또 침묵하면 안 되죠. 아까 8가지 물권 오늘도 복습했습니다. 전세권 물권이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우리 전세권자인데 중간에 갑이 땅을 팔아도 우리 나 전세권자야.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못 나가. 버틸 수 있다 없다? 그게 물권이에요.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원칙 10년이에요. 최장기가. 그럼 건물 짓고 조림사업하고 있는데 10년 기간이 지나면 원칙 원상회복 해줘야 되거든요. 원상회복 한다는 말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나무는 뽑아가야 돼요. 기간이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부족하다. 그러면 임차권으로 해. 임차권. 토지 임차권. 우리 갑의 토지를 임차권으로 빌릴 수 있어요. 임차권은 원래 기간 제한 있었는데 지금 기간 제한도 없어요. 100년, 1000년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으로 갑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조림사업 하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대세권, 대인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8가지 물권에서 임차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없으니까 이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이게 포인트. 따라서 100년 빌려서 안심하고 여기서 땅 빌려서 건물 짓는데 중간에 100년이 아니라 임대차권 한 다음에 한 달만이라도 갑이 병한테 땅을 팔아버린다. 팔고 등기 넘겨버렸죠. 넘겨버리면 병이 을한테 너 나가 하면 이 억울한 어른 법정에서 뭐라고 끝까지 주장하죠. 판사님 저 임차권자라니까요. 임차권자라니까 임차권 있다니까요. 끝까지 주장하겠죠. 판사는 뭐라고 한다. 나도 안다고. 근데 문제는 임차권은 뭐라고? 채권이니까 너랑 계약을 맺은 사람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지 병은 너랑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땡땡땡 이렇게 판결 때려버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사람 바뀔 때는 걱정이 없는데 기간은 몇 년? 10년. 너무 작고 임차권은 기간은 충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밤에 잠이 온다 안 온다. 땅 팔아버릴까 봐 잠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둘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기간도 장기로 인정되고 땅 주인 바뀌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땅 사용권을 인정해달라 해서 만든 제도가 뭐다?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여러분 주위에 근데 개인들끼리는 지상권을 거의 설정 안 합니다. 개인들끼리는 여기 남의 산 빌려가지고 남의 산 빌려서 조림사 버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만 거의 설정하고 개인들끼리는 거의 없는데 여러분 주위에 지상권이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 한전에서 다른 쪽에 전기 버는 게서 송전선을 남의 산이나 남의 밭에 설치했죠. 그거 땅 주인이 돈 달라면 준다 안 준다? 줍니다. 그 공중을 지상권으로 빌린 거예요. 공중을. 그다음에 초창기 서울 지하철 땅을 깊게 안 뚫었거든요. 이때 땅 주인한테 허락받고 땅 빌렸다 안 빌렸다? 땅속 20m에서 50m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가면 터널 있죠. 터널을 뚫어놨단 말은 남의 산 중간을 뚫어버린 거죠. 이거 산주인한테 빌린 거다 안 빌린 거다? 빌렸다. 뭘로 빌렸다? 지상권으로 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주 시내 큰 건물에 광고탑 있죠. 그럼 옥상을 빌린 거죠. 그것도 뭘로 빌렸다? 지상권. 고속버스 타고 가면 중간에 큰 광고탑들 있죠. 남의 바디에 그거 뭘로 빌렸다? 지상권. 이거 다 지상권으로 빌린 것들입니다. 그 지상권은 공중도 빌릴 수 있고 땅속도 일정 부분 다 빌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원주시내 전선 있다. 전기줄 있죠. 전기줄도 원주시 한전에서 원주시 그 공중을 빌린 거예요. 뭐 지자체가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그 돈 다 받아내고 안 하는 지자체는 안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 그 빌린 겁니다. 이런 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내 땅에 일정 정도는 내 소유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니까 밭주인이 그 공중 미치니까 거기다가 지상권 설정하고 한전한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워있다가 하늘을 봤더니 비행기가 지나가더라. 항공사 쫓아가서 야 내 땅으로 올라갔으니까 너 돈 줘. 이건 된다 낸다. 정도가 있죠. 일정 정도 미치지 무한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상권이구나. 개념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세권보다는 기간이 좀 길겠죠. 길니까 뒤로 넘기시면 개념만 보시고 뒤로 넘기십니다. 그냥 여기 178페이지 280조 법조문 있죠. 법조문 1항 보십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연한이 그냥 똑같아요. 기간. 연한이나 기간이나. 다음의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있죠. 석조가 뭐죠? 돌. 석회조는 콘크리트. 석조는 돌, 석회조는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연화조는 벽돌. 이렇게 쉽게 써주면 좋은데 쉽게 절대 안 써줍니다. 쓸데없이.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소유 목조로 할 때는 30년. 자,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이나 나무 심기에서 남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렸다. 몇 년? 30년. 무조건 보장합니다. 2호 전호 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조로 할 때는 15년. 자, 통나무집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렸다. 몇 년 보장한다? 15년. 통나무집은 15년. 그다음에 3호 건물 위에 공작물, 쉽게 말해서 광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렸다. 몇 년? 5년.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자, 여러분이 을입니다. 여러분이 을이고 여러분이 갑의 땅을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서 갑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리겠어. 갑과 교섭 중인데 갑이 여러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겠대요. 근데 갑이 조건을 하는 게 사정상 20년만 계약 기간 하자 이겁니다. 20년만. 그럼 여러분들은 갑하고 계약한다 안 한다? 계약한다. 계약하고 20년 지났죠. 갑이 나가면 이 법조문 흔들면 돼요. 몇 년 보장된다? 30년. 법에 있어 강제적으로 보장되니까 당사자가 특약으로 깎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깎습니다. 5년, 15년, 30년은 무조건 보장을 하라. 이게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그래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깎을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지역권. 이건 진짜로 개인들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없애자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제도를. 근데 여러분은 고맙죠. 우리 사회에서 거의 안 쓰이는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답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역자가 뭡니까 나오면 역자가 서브 봉사하다 이겁니다. 봉사하다 봉사받다. 그럼 여기 지자가 땅 지자거든요. 그러면 학문상 인역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역권. 이거는 사람이 봉사받는 권리인데 이건 사람이다 땅이다. 땅. 그래서 하나의 땅이 다른 땅에서 봉사받는 권리. 이걸 지역권 이리 부릅니다. 그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주에 있던 거 맹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권리. 그게 뭐였죠?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서 갑의 땅 있고 을의 땅 있는데 을의 땅은 갑의 땅이 아니면 밖으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포인트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갑한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을이 이 땅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행권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을 땅 옆으로 새로운 도로가 낮아버렸습니다. 도로가 낮으면 바로 통행권 전소간다, 바로 소멸한다. 여러분 통행권은 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죠. 언제? 밖으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근데 도로가 낮아버렸으니까 이 통행권 전소간다, 소멸한다. 바로 소멸한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도로만 낮았지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그리고 저쪽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의 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여기 시장, 마트, 극장, 호텔 뭐 이런데 1분이면 가요. 근데 이 일이 돌아가면 15분,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을이 여전히 갑의 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을한테 훨씬 편리하죠. 근데 편리하더라도 을 땅 옆으로 도로 있다 없다? 그럼 통행권 전소간다, 소멸한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인정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계약해줘, 계약.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내가 사용료 많이 줄 테니까 네 땅 이전처럼 지나 다니자. 그래서 이걸 지역권 설정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갑이 그렇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했죠. 계약에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이걸로 치면 안 된다니까요.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이 땅은 갑의 이 땅에 대해서 지역권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등기하면 을이 이제 지역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건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한 거죠. 그러면 을 땅 옆으로 도로가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을은 계속 이 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역권.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통행지역권.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 땅이 서비스가 필요한 땅이죠? 있다. 어떤 땅이 서비스를 승낙하고 있죠? 갑의 땅. 그러면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을의 땅은 갑의 땅에 서비스가 필요한 땅이죠. 서비스를 요구하는 땅. 여기 서비스 이걸 필요로 하는 땅. 뭐? 요역지. 갑의 땅은 서비스를 승낙하는 땅이죠. 뭐? 승역지. 서비스가 필요한 땅이 요역지. 승낙하는 땅이 승역지. 여러분 주의 토지 통행권은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공부했죠. 그건 소유권의 한 내용인데 이거는 독립된 물권이죠. 영익 물권. 그래서 계약으로 인정된 영익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통행권도 항상 1년 내내 그걸로 정리할 거고 이 그림으로 지역권도 이걸로 정리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지역권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이 어차피 이거 하나만 나오니까 이 그림 하나.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지금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0페이지 291조 아래 법조문 아래 내용 보시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이 편리와 이익입니다. 편리와 이익.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 물권을 지역권이란다. 이때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승역지. 편익 서비스를 받은 토지, 서비스가 필요한 땅, 이걸 뭐라 부른다? 요역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하고 개념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상권, 지역권은 살다 오늘 수업시간 와서 처음 들어본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뒤로 넘겼더니 그래도 반가운 말이 나와있죠. 뭐라고? 전세권. 여러분이 전세를 안다 모른다, 네가 나를 알아 막 이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전세는 전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여러분 주위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가 내 주위를 어떻게 알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다 뒤져봐도 전세를 산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들한테 무서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계약으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근데 전세계약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럼 등기가 없으면 그럼 민법상 전세권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민법상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인데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못했으니까 물건을 취득 못했고 이거를 채권적 전세를 부르는데 이건 임대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세랑 임대차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을이 갑의 집에 임차인이다, 이 경우하고 임차권, 을이 갑의 집에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 경우를 비교하면, 아까 여러분 기본 얘는 물건이고 얘는 채권이죠. 아까 다다음 주에 이제 정리할 텐데, 언제 집주인 바뀌면 을은 버틴다, 쫓겨난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민법상. 얘는 전세권이죠. 쫓겨난다, 버틴다? 버틴다. 그 다음에 둘 다 보십니다. 기간이 둘 다 종료했다 칩니다. 기간이 종료하면 빌린 쪽은 물건을 갖다 주고 받은 쪽은 돈 돌려줘야 되죠. 임대차에서는 뭐 돌려주죠? 보증금.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이거 돌려줘야 되죠.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맞습니다. 돌려주는데 안 주더라. 안 줄 때 을이 돈 받는 방법이 뭐가 있냐입니다. 안 줄 때. 그럼 을은 돈 받아야 되죠. 돈 받기 어디 가야 되죠? 법원. 법원을 몇 번 간다? 2번. 일반 법원에 가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한 6개월 깨져요. 그래도 어쨌든 6개월 걸려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칩니다. 승소 판결문 받았다. 그럼 이 승소 판결문 가지고 다시 강제 집행 법원에 가는 거예요. 갑의 집 경매해달라고. 법원가 또 한 6개월 깨져서 이거 이제 경매에서 돈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사이에 물론 을이 이제 법적으로 가압류 같은 거 해놨겠지만 안 하고 승소 판결문 받았는데 갑이 집을 남한테 등기를 넘겨버렸다. 등기 넘겨버리면 경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버립니다. 그럼 돈 숨겨버리면 받을 방법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갑이 돈을 숨기기 전에 가압류해놨다 해가지고 이거 받아냈다 칩니다. 그래서 받아내서 이제 갑을 강집행, 갑의 집을 강집행으로 경매했다. 경매에서 돈 나오죠. 경매에서 낙찰받은 걸 뭐라고 부른다? 경락.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그럼 병이 경락대금을 내놓거든요. 근데 문제는 을이 소송하고 이거 6개월, 이거 한 6개월, 1년간 고생해서 1년간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을이 소송해서 갑의 집 경매로 넘어가면 을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배당 참가해요. 배당 참가. 그럼 배당 참가해버리면 을은 지금 물권자, 채권자. 그러니까 지가 먼저 받아간다, 평등하게. 평등하게 받아요. 평등. 날짜를 안 따지고 평등하게. 배당 참가를 한 10명 해버리면 갑의 집이 10억이다. 10억이고 얘가 뭐 5억짜리 보증 주고 살았다. 그럼 5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 채권자 10명이 배당 참가해버렸다. 또 5억씩 달라고. 그러면 10명을
10억을 10명 나눠야 돼요. 2분을 나눠서. 그래서 끼케 5천만 원 가져갑니다. 1억 가져가는데 1억. 1억 가져간 또 엄청 다행입니다. 보통은 재산을 그 사이에 뭐 해버린다?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1년 깨지고 거의 또 못 받고 받더라도 일부만 받아요. 근데 우리 전세권 등기해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법원에 2번 간다, 1번만 간다. 한 번 갑니다. 바로 어디 법원에? 바로 강제집행법원에 바로 가요. 얘는 판결문 없지 않습니까? 판결문 대신 뭐 뜯어가면 된다? 전세권 등기부. 등기부 뜯어가서 바로 경매해버립니다. 그럼 빠르면 2달 만에 바로 갑의 집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갑이 돈 안 주려고 집을 남한테 팔았다. 근데 이미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올라가 있죠. 채권, 물권. 집주인 수십 번 바뀌어도 어른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바로 경매에서 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면 얘는 2달 만에 갑의 집 날려버리고 바로 돈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나마 1년의 기간이 있어요. 1년 정도는 버티면서 다른 방법을. 이건 기간도 안 줘요 거의.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세권 등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은 거의 없어요. 주택은 집주인이 아주 착하지 않는 한 전세권 등기를 해준 경우가 거의 없고 상가 전세에서 전세권자가 좀 힘이 세다. 그때만 전세권 등기 해줍니다. 누구? 은행이나 병원. 건물에 은행이 들어가면 건물 값어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어떤 건물에 무슨 은행 지점이 들어간다. 지점할 때 은행 본사에 나와가지고 저기 전세권 등기 안 해주면 우리는 이 건물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건물 주인이 오히려 무릎 꿇고 제발 우리 건물에 들어오세요. 전세권 등기 해줍니다. 이거라든지 잘 나가는 병원이 들어가면 또 건물 값이 높아지죠. 병원도 우리 전세권 등기 안 하면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 데나 가능합니다. 물론 공실이 좀 있고 이러면 공실이 있는데 일반 상가 들어가더라도 이때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죠. 공실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학원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잘 등기를 안 해줘요. 전세권 등기를. 그래서 전세권 지금 조금 더 공부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전세권 내용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전세는 전세다 아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문제 풀라고 하면 헷갈리면 또 내 주위에 사는 사람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100%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전세가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뉴스 여러분 9시 뉴스에 전세 대란 나오죠. 그건 전세 대란이다 아니다? 임대차 대란이 임대차 대란. 전세금 폭등 나오죠. 전세금 폭등이다 아니다? 보증금 폭등이다. 거의 전세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9시 뉴스에 나오면 조용한 목소리로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9시 뉴스에 그런 말 나오면 조용히 있다가 전세 대란 나오면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저거 임대차 대란인데 전세금 폭등 나오면 저거 뭐다? 보증금 폭등인데. 그래서 지식을 이제 알리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확실히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182페이지 303조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 보시면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뭐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주에 있는데 아까 복습할 때는 안 했던 거 사용대차는 반드시 뭐다? 사용대차 반드시 무상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죠. 공짜로 망치 빌리면 사용대차 1,000원 주면 뭐? 임대차. 그래서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이죠.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 이 전주에 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법조문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시 전세권도 반드시 뭐다? 유상. 공짜인 전세권은 우리 대한민국 민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조차 사용, 수익하며 거기 며 다음에 딱 사선을 그으시고 사용, 수익하며 거기까지가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성격입니다. 용익 물권적 성격. 사용, 수익하며 용익 물권적 성격. 그 다음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부분이 담보 물권적 성격입니다. 담보 물권적 성격. 야, 네가 이 전주에 용익 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며. 네가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 이겁니다. 네, 1984년에 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1984년 이전까지는 사용, 수익한다. 거기까지만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적자를 부하기 위해서 뒤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넣어서 전세권은 정확히 따지면 지금은 용익 물권적 성격하고 담보 물권적 성격을 둘 다 갖는 특수한 물권인데 출발 자체가 용익 물권이 있고 오늘날도 더 본질이 담보 물권이 본질이다. 용익 물권.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법대 교수들이 항상 앞쪽에서는 전세권은 용익 물권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서 실제 들어오면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 특수한 물권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본질은 무슨 물권? 용익 물권이 본질이니까 앞에 분류에서는 용익 물권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2월 달에 딱 설명드릴 거니까 앞부분 다시요. 사용 수익하며 거기까지가 무슨 물권? 용익 물권. 뒤에 우선 변제 받다고 나있죠? 여러분 무조건 우선 변제 나오면 이게 담보 물권이에요. 우선 변제. 나보다 먼저 돈 받는 거. 이게 담보 물권적 성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전세권은 계약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가박 자 보십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그다음에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등기. 반드시 계약으로 등기.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전세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반드시 뭘 지급하라고?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만 성립한다니까요. 그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자 여기 보십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거 봐야 되는데 전세권은 동산 물권이다. 부동산 물권이다. 동산 전세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세권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만 인정돼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 동산은 인도 점이죠. 그럼 보십니다. 을이 갑의 집에 을이 5월 1일 날 전세 계약했어요. 그다음에 전세금도 지급했어요.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도 했어요. 다 했죠. 근데 아직 이사 안 왔어요. 이사는 6월 1일 날 온대요. 6월 1일 날 이사 온다는 말은 이때 부동산을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을은 전세권을 취득할 텐데 을은 이사 온 6월 1일부터 전세권자다. 5월 1일부터 전세권자다. 6월이다 5월이다 5월 1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아직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계약 플러스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만 있으면 나는 현재 5월 1일 현재 이미 전세권자다 아니다 전세권자입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죠. 부동산 물건이니까 뭐가 성립 요건이다? 등기 성립 요건이지 이거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건 동산 물건의 성립 요건이니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간단한 건데 이걸 많이 틀리니까 쓸 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니다. 그 아래 01 전세권의 성립 나왔죠.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 이건 한 번 했죠. 여러분 갑의 집에 을이 전세 들어갔다. 그럼 을은 누구죠? 전세권자. 집주인은요? 전세권 설정자. 갑의 땅에 을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 갑의 땅에 을이 지상권 설정받았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 갑은 지상권 설정자. 남한테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뒤에다가 세 글자 뭐? 설정자. 이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다음에 뭐죠? 계약 동그라미 플러스 전세권 설정 다음에 뭐? 등기. 이서 성립한다.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렸죠. 뭐가 빠졌다?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전세금 지급. 전세금지까지 써놓으시고. 그럼 이 세 가지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 여백 있죠. 그 아래 여백 있다가 이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만 있으면 되지.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전세권 마무리 짓고 담보권 넘어가겠습니다.